안녕하세요. 이여진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발생 과정에 따른 조혈모 세포, 세포의 조절 기전의 변화, 특히 썸버포이틴이라는 사이토카인에 의한 세포의 기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내용은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줄기세포는 개체의 생리학적 요구에 따라 그 특성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에서는 개체의 성장을 위해서 줄기세포가 빠른 속도로 증식하지만 성체에서는 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생 과정에서 줄기세포의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기전 역시 변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헤마토포이틱 시스템, 조혈계를 모델로 이러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조혈계의 최상위 단계에 놓여 있으며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체내에 있는 모든 혈구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은 여러 혈액 진화를 치료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조혈모 세포는 체내에서 세포 내 또는 세포 외 조절 기전에 의해 엄격하게 조절됩니다. 제 박사과정 실험실에서는 특히 세포 외 조절 기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줄기세포는 발생 과정 동안 여러 기간을 거쳐 성숙한 줄기세포로 성장하게 됩니다. 발생 과정 동안 조혈모 세포는 처음으로 AGM이라는 기관에서 생성이 되고 후에 간으로 이동하여 진화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출생 직전에는 조혈모 세포가 간을 떠나서 골수로 컬러나이제이션을 이루게 됩니다. 발생 과정을 따라서 조혈모 세포는 그 특성이 변화합니다. 태아의 조혈모 세포는 그 숫자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셀 사이클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성체에서는 주로 휴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체 조혈모 세포에 비해 태아의 조혈모 세포는 그 재생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또한 어떤 이 두 다른 발생 상태에서의 조혈모 세포는 어떤 세포로 분화할지에 대한 성향 역시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전 모델에서는 이런 조혈모 세포가 3주에서 4주 사이에 태아에서 성체로의 특징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게재된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조혈모 세포의 변화가 더 빠른 시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트맵에서 보시다시피 P14 조혈모 세포는 성처 조혈모 세포와 더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P0 조혈모 세포는 이 14.5 조혈모 세포와 P14 조혈모 세포 사이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아의 조혈모 세포와 성체 조혈모 세포가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특이적인 세포 내 인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적인 세포의 기전 역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혈모 세포의 특성이 변함에 따라 발생 과정 중에 세포 외 조절 기전 역시 맞추어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고, 만약 그럴 경우 그 내전에 있는 그 분자적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 조혈모세포의 유전적으로 중요한 캐노니컬한 사이토카인에 집중하였습니다. 그중 몇 알려지지 않은 캐노니컬 사이토카인 중 특히 T4 트롬보포이틴의 약자인 T4라는 사이토카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T4는 그 수용체인 NPL에 결합하고 혈소판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T4는 성체 줄기세포의 필수적인 사이토카인입니다. 하지만 태아의 조혈모세포 역시 T4를 필요로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T4에 대한 조혈모세포의 의존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4 너크아웃 마우스를 다른 시간대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14.5 간을 보았을 때 wild type heterozygous 낙과 모두 비슷한 조혈모세포 빈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T4 낙가우치는 정상적인 조혈모세포의 골수 증식 능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뒤인 이 16.5를 보았을 때 wild type에 비해 T4 낙가웃 마우스는 약 3배 정도의 낮은 조혈모세포 빈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P0 리버 간에서는 낙가웃 마우스가 와일드 타입에 비해 약 9배 정도 낮은 조혈모세포의 빈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조혈모 이식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T4 낙가웃 마우스가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 비해 현저히 조혈모세포 증식 능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미팅 다일루션 아세이를 진행하였을 때 T4 낙가웃쥐가 와일드 타입 쥐에 비해서 간에 약 14배 정도 작은 양의 조혈모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조혈모세포의 T4에 대한 의존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T4가 어떤 세포에 의해서 생성되는지 실험실에서 제작한 Translational Reporter를 사용하여 T4를 발현하는 세포들을 미니트레이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태아의 박편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간이 주요 T4의 원천이었습니다. 또한 간 안에서 어떠한 세포가 T4를 생성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간세포 특이적인 마커인 HNF4 알파 스테이닝을 한 결과 간세포가 주로 T4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일치하게 간세포 특이적인 알부민 크리와 AFP 크리를 사용하여 T4를 간세포 특이적으로 낙아웃 시켰을 때 조혈모세포의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T4에 대한 조혈모세포의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되게 T4의 발현량 역시 간에서 발생 과정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T4 낙아웃 마우스에서 조혈모세포가 사라지는 걸까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식을 덜 하거나 더 많이 죽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BRDO 에세이를 시행한 결과 와일드 타입 조혈모세포와 낙아웃 조혈모세포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와 컨시스턴트하게 CDK 이니비터인 P57과 P19의 익스프레션 역시 와일드 타입과 낙아웃 조혈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Annexin-5 스테이닝을 통해서 세포 사멸을 확인한 결과 와일드 타입과 낙아웃 사이가 비슷한 셀데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세포의 증식과 사멸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혈모세포가 하위 단계인
세포로 분화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T4 나카웃 마우스에서 조혈모 세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gene expression을 RNA-seq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와일드타입 조혈모 세포에 비해 나카웃 조혈모 세포는 HSC signature gene,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의 특이적인 진셋이 significant하게 감소하였고, 이와 반대로 하위 단계 조혈모 선세포, 선조세포 특이적인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특이적인 유전자들의 대표적인 몇 개의 진들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제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 T4 너크아웃 마우스에서 조혈모 세포는 아마 디퍼런시에이션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라고 데이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간 세포에서 채취한 세포들을 flow cytometry를 통해 분석할 때 조혈모 세포가 size scatter flow cytometry에서 for scatter로 나타나는 셀 사이즈, 그러니까 세포 크기가 heterogeneous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0 스테이지의 T4 나카웃 마우스에서 크기가 큰 조혈모 세포가 우선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14.5에서는 이러한 선택적인 디플리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큰 조혈모 세포를 더 캐릭터라이즈 하기 위해서 RNA-seq을 진행하였습니다. 큰 조혈모 세포와 작은 조혈모 세포 사이에는 약 2,000개의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있었습니다. GO 애널리시스를 진행한 결과 크기가 큰 조혈모 세포는 라이보솜 바이오제네시스, translation, 에너지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높게 발현하는 대사가 활발한 조혈모 세포였습니다. 또한 크기가 큰 조혈모 세포는 mTOR 시그널링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진셀 enrichment 분석을 한 결과 크기가 큰 조혈모 세포가 크기가 작은 조혈모 세포에 비해 mTOR 시그널링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mTOR 패스웨이가 세포의 크기와 대사를 조절하는 조정자이기 때문에 이 패스웨이의 활성을 포스포르 S6와 포스포르 4BP1을 봄으로써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P0에서 T4 나카웃 조혈 선조 세포에서 포스포르 S6와 포스포르 4BP1의 인텐시티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 14.5에서는 이런 감소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T4가 어떻게 조혈모 세포를 발생 과정 동안 조절하는지 알기 위해 그 분자적 기전을 명확하게 알고자 하였습니다. 메가리오사이트와 셀라인에 기반한 스터디를 바탕으로 T4 아래에는 세 가지의 주요한 신호 전달계가 존재합니다. 첫으로 잭스텝 pathway, 두 번째로 MAP-kinase pathway, 세 번째로는 mTOR pathway. 하지만 T4가 과연 어떠한 신호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를 조절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체계적으로 합의성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에 T4가 이 신호 전달계 중 하나를 통해 조혈모 세포를 조절한다면 하위 신호를 과활성화시킴으로써 T4가 결핍된 것을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각 신호 전달계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G들을 구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잭스텝 패스웨이를 위해서는 잭2 과활성 모델, MAP-kinase 패스웨이를 위해서는 BRAF 과활성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mTOR 패스웨이를 위해서는
TSC1 낙아웃 모델을 구비했습니다. TSC1은 M2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잭2 과외성 모델을 활용하여 잭스타 패스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잭스타 패스웨이를 활성화시켰을 때 T4 낙아웃 마우스에서 줄어든 조형물 세포의 빈도와 숫자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UF 과활성 모델을 활용하여 메커니즘 파스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역시 메커니즘 파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역시 조형물 세포의 감소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발생 과정 동안 T4가 이 잭스탯이나 메커니즘을 주요 파스웨이로 조혈모 세포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S1 낙아웃 마우스를 이용하여 mTOR 파스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T4 싱글 낙아웃 마우스에 비해 T4 TSC1 더블 낙아웃 마우스는 약 3.5배의 증가한 조혈모 세포의 빈도를 보였습니다. 컨트롤 마우스에 비해 TSC1 낙아웃 마우스 모델 역시 약간 높은 조혈모 세포의 빈도를 보였지만 그 증가의 폭이 T4 낙아웃, T4가 결핍되었을 때 훨씬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는 단순히 TSC1을 낙아웃시켜서 일어나는 이펙트가 아니라 상승적으로 일어나는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T4 낙아웃 마우스에 비해 T4 TSC1 더블 낙아웃 마우스는 한 3배 정도 많은 조혈모 세포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할 수 있다시피 T4 TSC1 더블 낙아웃 조혈모 세포는 그 크기가 T4 낙아웃 조혈모 세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이 모델을 통해 정말 mTOR 시그널링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mTOR을 활성화시켰을 때 과연 조혈모 세포의 골수 증식 능력 역시 레스큐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의하고 현저하지만 일시적인 회복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시적인 현상은 기존의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기존 PG로 조혈모 세포를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더라도 결국에는 쥐에서 결국에는 성체 조혈모 세포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존 논문 결과에 따르면 성체에서 TSC1을 낙아웃 시켰을 때 조혈모 세포의 골수 증식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아마 왜 제가 일시적으로만 회복 현상을 볼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TOR를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T4 낙아웃 마우스의 조혈모 세포의 감소를 레스큐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진 시그니처는 어떠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RNA-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전 유전자 발현 데이터와 같이 T4 낙아웃 조혈모 세포는 와일드타입에 비해 조혈모 세포 특이적인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해 있었습니다. T4에 의존적인 조혈모 세포 특이 유전자를 살펴봤을 때 mTOR를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그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혈모 세포의 진 익스프레션 역시 레스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태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T4가 mTOR을 주요 패스웨이로 해서 조혈모세포를 발생 과정 동안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결과가 mTOR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조혈모세포가 T4에 대한 다른 의존조를 보이는지 이 패스웨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발생 단계 초기에는 mTOR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 RNA-seq 결과를 본 결과 이 14.5 조혈모세포가 P0 조혈모세포에 비해 mTOR 관련된 유전자를 현저히 많이 익스프레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mTOR가 early stage에 액티베이션 되지 않을 가능성은 미미해졌습니다. 제 이전 데이터를 기억하시면 이 14.5의 선조세포에서 조선조세포는 T4의 의존족이 있지 않은 mTOR의 활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시다시피 T4의 간에서의 발현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early stage의 조혈모세포는 높은 mTOR의 액티베이션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마도 early stage에는 mTOR의 활성을 높일 수 있는 내재된 세포 내 기전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태아의 조혈모세포 특이적인 알려진 태아 조혈모세포의 특이적인 세포 내인자는 몇 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중 SOC17, EGH2 그리고 린20B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린20B가 mTOR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RNA 결합 단백질인 린20B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린20B는 조혈모세포에 태아 특이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발현이 성체에서 현저히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것이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린20B를 쥐에서 과발현시키면 mTOR 분자들의 포스포리레이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증가합니다. 린20B는 아마도 그의 표적 마이크로 RNA인 LET7을 통해 mTOR 시그널링을 조절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연 이 14.5 조혈모세포가 P0 조혈모세포에 비해 많은 양의 린20B를 발현할까요? 제 RNA-seq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 14.5 조혈모세포가 P0 조혈모세포에 높은 린20B가 그의 표적 유전자들을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qRT-PCR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린20B의 발현과 T4에 대한 조혈모세포의 의존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과연 린20B가 T4와 함께 mTOR을 활성화시키고 조혈모세포를 조절하는 것일지 린20B의 결핍과 T4의 결핍이 서로 상승작용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테스트하였습니다. 컨트롤 G에 비해서 린20B 싱글 낙아웃 마우스는 비슷한 조혈모세포의 빈도와 숫자를 보였습니다. 반면 T4 낙아웃 G에서 린20B 또한 낙아웃 시켰을 때 유의하게 낮은 양의 빈도와 조혈모세포의 숫자를 보였습니다. 또한 린20B가 mTOR 시그널링을 조절하는 것과 일치하게
린20B 낙아웃 조혈모세포는 컨트롤에 비해 현저하게 그 크기가 작고 T4 낙아웃 백그라운드에서 린20B를 낙아웃 시켰을 때 조혈모세포의 크기가 더욱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TOR 시그널링을 포스포S6의 인텐시티를 봄으로써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는데 그 결과 T4와 린20B를 낙아웃시킨 조혈모세포에서 T4 싱글 낙아웃 조혈모세포에 비해 현저하게 그 포스포S6의 인텐시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조혈모세포의 골수 증식은 어떻게 변할까요? 컨트롤에 비해서 린20B를 낙아웃 시켰을 때 그 reconstitution activity가 약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와 대체적으로 둘 다 낙아웃 시켰을 때 조혈모세포의 골수 이식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린20B와 T4가 함께 mTOR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또 조혈모세포를 발생 과정 동안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현재까지 데이터로 그린 워킹 모델입니다. 이 14.5에는 조혈모세포가 높은 린20B를 발현하고 따라서 세포 내부 인자에 의한 mTOR 시그널이 활성화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조혈모세포가 린20B의 발현을 줄이고 이에 따라 T4에 의한 mTOR 활성에 더 의존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T4가 결핍된 경우 조혈모세포가 린20B를 다운 레귤레이션 하지만 이를 대체해주는 T4가 없기 때문에 결국 mTOR 시그널링이 줄어들고 조혈모세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포 내 인자와 세포 외 인자의 보상 기전은 아마 조혈모세포가 그 근본적인 특징을 바꾸지 않고 유전자 의존조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주신 저의 박사 지도 교수님인 Dr. 레이딘과 서로 동고동락했던 실험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학위 과정 동안 저에게 여러 조언을 주셨던 thesis committee 교수님들과 실험을 도와줬던 공동기실의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실험을 가능할 수 있게 쥐를 공유해 주신 Dr. Ebert, Dr. Zhang 그리고 Dr. Maggie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Department of M&I 그리고 CSI 그리고 제 펀딩 소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